일론 머스크도 조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게으름은 사실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즉, 그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표현하면서도 그 방식이 효율적인 일처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 덕분에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창의적인 작업이나 전략적 사고에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추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게으름을 개선하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랑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으름이 주관적인 평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잠이 많은 사람이 정말 게으른 걸까요? 그렇다면 과연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일찍 일어나는 것일까요? 즉, 일찍 일어나는 기준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스스로 게으르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르다고 느끼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 불안, 무기력, 자기 비판, 실망감 등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오히려 자신의 실천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을 괴롭히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낮은 자기 효능감. 게으름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성장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생기는 문제보다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자신을 나약하다, 쓸모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수록 미루는 습관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욕이 낮아지고 의욕이 낮은 상태에서는 행동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음 표를 10초 동안 살펴보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모두 선택을 하셨나요? 아마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신을 평가한다는 생각에 선택을 망설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표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택하신 분들은 스스로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셨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행동을 저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상상하고 그 상상을 통해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에 의해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앨버트 반두라는 심리학자이자 자기 효능감 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개념은 개인이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동기,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앨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연구 내용을 보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과 미루는 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평가하고 미루는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직장인들은 프로젝트 마감일을 미루고 작업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직장인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부류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인 자기 평가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해야 할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해야 하는 일 자체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로 인해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즐겁고 재밌나요?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낸 후에 느낄 성취감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고 노력한 시간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나요? 혹은 그 일이 너무 커 보여서 시작도 못할 것 같다고 느껴지나요? 누군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거부감도 느껴지나요? 중요한 것은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계획한 일을 실천하며 생활했었는데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온 뒤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에 대한 비판, 죄책감, 실망감 등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기 전에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실천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휴가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휴가가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와서 계획된 일을 하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획된 일을 1순위로 두었다면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루 몇 시간은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그 후로는 다시 예전과 같은 계획된 시간의 경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계획된 일을 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된 일을 해야 한다고 상상할 때 느끼는 감정을 한번 바꿔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만약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굳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감정의 속임수가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그 감정이 패턴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맡고 있는 감정을 이해한 후에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